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의 진심인 여자 변미영 소장입니다. 네, 저와 함께 이어서 12강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작년부터 SMAT 모듈이 좀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이제 뭐 어렵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해야 될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자주 출제되었던 그 문제 비중이 좀 낮아지고 뭐 간헐적 문제라던가 또는 신문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출제 비중이 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 모듈을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분들은 물론 제가 중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을 하고 있지만 교재 전체 내용을 모두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소 교재를 우리 구입하신 수험생분들에게요, 교재 외에 기출 문제를 저희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모든 시험이 그 개념서를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또 중요하지만 시험에 출제되어진 다양한 문제들을 또한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기출 문제와 그리고 생산성 오픈 문제와 교재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사관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사관계가 뭐냐? 노사관계 의의부터 보면 노사관계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근로자,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우리가 쉽게 노사관계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사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노동자와 사용자, 근로자와 사용자에 누가 개입이 되는 거죠? 정부가 개입이 되는 거죠. 네, 정부가 여기에 개입이 됩니다. 개입이 돼서 노사 정책이라던가 단체 교섭이라던가 노사 분쟁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다루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노사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한번 시기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발전 단계는 뭐 국내 발전 단계가 아니고요.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개별 노사 관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개별 노사 관계는 이게 시대로 보면은 19세기 중반까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19세기 중반까지라고 보면 되고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1대1 계약을 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 경영자와 근로자가 1대1 계약을 통해서 이 노사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기업가가 제시하는 조건에 응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시기의 힘, 파워는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용자, 경영자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거의 종속적인 관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거의 복종하는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대립적 노사 관계로 발전이 되게 되는데, 대립적 노사 관계는 1930년 이후부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제는 대등한 입장에 서게 된 거예요. 네, 대등한 입장에. 기존까지만 해도 사용자에게 그 종속된 관계였다면, 자,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한 관계에 서게 된 거죠. 그만큼 어때? 노동자의 지위가 향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립적 노사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왜? 두 힘이 팽팽하잖아요. 팽팽하기 때문에 한쪽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하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뭘 투쟁했을까요? 우리가 일한 만큼 임금을 올려달라. 바로 이 시대에는 분배 문제가 바로 핵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협력적 노사 관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시대는 1990년대 이후부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70년대
70년대 이후부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는 그 전까지만 해도 대립적이었다가 갑자기 확 협력적으로 뭔가 변화되었죠. 물론 변화되는 데는 변화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제 대량 생산 체제에서 이제 미국이죠. 미국의 대량 생산 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그 컨베이어 벨트 알죠?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포드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본식 생산 제도, 뭐 일본식 생산 제도라고 하면 이 시기에 일본의 품질 향상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이 전환하는 시기에 이 협력적 노사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요, 그 뭐라고 해야 국제적으로 경쟁이 상당히 심화된, 상당히 치열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노사가 이제는 우리가 이 으르릉 걸어서만 안 되겠다. 뭐부터 기업부터 우리가 먼저 살려놓고 봐야겠다.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시기에 기업부터 살려놓고 봐야겠다. 그러면서 노사가 협력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동자도 거리에 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국제 경쟁 체제 하에 기업의 생존이죠. 생존을 위해서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번 시험에 출제가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각각의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화합을 우리 으쌰 해서 우리 기업 경영을 좀 일으켜보자, 기업을 다시 일으켜보자 라는 게 협력적 노사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앞에 보시면 신이 붙었죠. 협력적 노사 관계로 이렇게 발전되어 옵니다. 이때가 이제 199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1990년대 이후인데 이때 가장 큰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이때까지만 해도 노사 관계는 노와 사가 주체였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한다면 바로 국가,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 관계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 노사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전까지만 해도요. 이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 기업 노사라던가 또는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신협력적 노사 관계일 때는 어디에? 국민 경제 관점에서 이 노사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좀 더 포괄적인 넓은 그 개념에서 개입을 하게 된다.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신협력적 노사 관계는 국가가 개입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발전 순서와 각각의 의미들을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노동조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노동조합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노동조합은 누가 주체가 되는 거죠? 네,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냐면 이 노동자의 근로 조건 유지와 개선,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여러분들이 노동조합 하면 딱 같이 떠올려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노동조합이구나 라는 거를 좀 연계시켜서 보시면 돼요. 유지 개선, 그리고 기타 노동자의 뭐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한 위치, 종속적 위치는 아니죠. 종속적 위치 이건 아니에요. 대등한 위치에서 노동력에 보다 나은 조건을 실현시키려는 의도에서 형성된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돼요. 뭐 노동조합의 기능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큰 항목을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각각의 그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먼저 경제적 기능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경제적 기능은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종업원의 직원, 네, 경제적 이익과 권리를 추구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뭐 임금 수준을 인상한다던가 또는 뭐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든가 이게 속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공제적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공제적 기능은 말 그대로 노동자가 질병이라던가 재해, 사망, 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 상호부조죠. 상호부조 이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호부조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상호 공제하는 활동을 하는 게 이 공제적 기능입니다. 다음에 이제 정치적 기능은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법률 제정이라던가 개정을 위해 노동자가 누구와 협상을 하는 거죠? 네, 정부와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는 기능이 바로 이 정치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최저임금제라던가 또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던가 또는 환경오염 방지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때요? 뭐 최저임금제라던가 환경오염 방지라던가 노동시간 단축은 솔직히 노사 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어때요? 여기에 정부가 개입되게 되는 거죠. 정부가 개입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손을 댄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최저임금제 그리고 노동시간의 뭐 단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정치적 기능은 노사 관계를 좀 벗어나서 정부가 좀 그 정부의 역할이 좀 많이 큰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교육 및 문화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자들의 지적 능력 향상과 의식 수준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가지 기능 꼭 숙지를 해두세요. 자, 다음은 이제 단체 교섭 보도록 할게요. 자, 단체 교섭 보면 자, 단체 교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예요. 노동조합의 대표자. 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단체와 단체 협약 체결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노사 간에 그 노사 대표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의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체 교섭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아까 우리 노동조합을 설립한 목적도 뭐였죠?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이었죠. 네, 이런 것들을 교섭한 게 바로 이 단체 교섭이다. 단체 교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체 교섭이 나오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그거구나 라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하여 타협을 모색하는 절차이다. 그래서 교섭이 완만히 이루어지면 단체 교섭이 완만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도장 찍는 거죠.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단체 교섭의 기능은 뭐가 있느냐 보면 주로 주 기능이 경제적 보상을 결정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보상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죠. 임금. 대표적인 게. 자,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업 현장에 뭐 재규율을 설정, 개정 및 운영하는 기능이다.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로조건이죠. 네, 이렇게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단체 교섭의 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기능. 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단체 교섭 기능 3번 보면 자, 일체감,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욕구, 불만을 조정하는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노사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의 기능도 하고 협약 유효 기간 중 협약의 종료나 개시에 발생하는 그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의 기능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노사협의제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노사협의제도는 노사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주 키워드는 이거죠. 기업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하기 위해서 노사의 협력 관계를 정립하려는 제도가 이 노사협의제도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에요. 뭐 노사협의제도, 단체교섭, 노동조합 있죠? 그 의미들을 꼭 알고 계세요. 이게 연결형, OX형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 꼭 숙지를 좀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노사협의제도,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니까. 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니까 이 부분이 많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단체 교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아까 주요 키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체 교섭에 대한 정의로 좀 많이 언급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넘어와서 자, 노사협의제도는 그러니까 그 근로자와 사용자가 경영상의 모든 문제에 관한 협의와 공동 결정, 네. 경영상의 모든 문제에 관한 협의와 공동 결정을 공동 결정 또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고충 처리 등을 위한 공동 협의 기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 단체 교섭하고요, 노사 협의 제도에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좀 구분 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단체 교섭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예요, 노동자.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교섭하는 기능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라던가 근로조건을 위해서 교섭을 하는 게 단체 교섭이에요. 단체 교섭이라면 이 노사협의제도 있죠? 노사협의제도는 경영상의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노동자와 경영자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단체 교섭은 노동자의 권익만을 다루는 거라면 이 노사협의제도는 좀 더 광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약간 협의의 개념이라면 노사협의제도는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경영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노와 사가 협의하는 그 기능이다. 제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보시면 기업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사가 대등한 입장으로 있죠. 단체 교섭에서 취하지 않는 사항, 단체 교섭에서 취하지 않는 사항이라던가 또는 노사 쌍방 간의 공통적인 이해, 관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함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고 협력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가 이게 바로 노사협의제도이다. 이거 어때요? 노사협의제도는 여기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넓은 거죠. 자, 그러면 시험에 자주 이렇게 출제되어진 부분이 단체 교섭과 노사협의 제도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건데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단체 교섭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로자를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이 단체 교섭이라면 노사협의제는요, 노사의 공동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 경영자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산업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존립을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노사협의제는 노동조합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단체 교섭 당사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네, 대표자. 또 그리고 사용자가 되는 거라면 노사협의제는요, 근로자의 대표자와 사용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체 교섭에서는 그 주요 다루어지는 게 임금, 근로자의 조건 유지, 개선 등 이해가 대립되는 부분이에요. 대립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교섭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입장인 거죠. 노동자의 편에서 임금이라던가 근로조건 유지, 개선 등에서 그럼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어때요? 경영자들은 좀 덜 해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덜 해주려고 하고 노동자들은 더 많이 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립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 거라면 자, 노사협의제도는 그게 아니라 그 기업의 경영이라던가 또는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이 공통되는 사항이에요. 네,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이 노사협의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체 교섭은 여기 보시면 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에는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고 그랬죠. 도장 찍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지만 노사협의제는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뭐예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단체 교섭에서 협약된 내용들은 법적 구속력을 지닙니다. 하지만 노사협의제에서 다루어지는 것들은 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네, 이렇게 해서 단체 교섭과 노사협의 제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단체 교섭과 노사협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단체 교섭의 목적은 그렇죠. 임금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라고 했죠. 누구의 입장? 노동자. 단체 교섭은 순전히 노동자의 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교섭이기 때문에 임금 및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고, 그리고 단체 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협약이 체결된다고 그랬죠. 협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3번 노사협의제 목적은 노사 간의 공동이에요. 공동의 이익 증진과 평화 도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와 사의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어때요? 협의하는 거죠. 협력 그리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가 어때 상생의 길을 찾는 게 바로 이 노사협의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노사협의제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니죠? 네, 틀렸죠. 법적 구속력은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협의 제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체 교섭보다는 더 광의에 많은 문제들이 다루어지게 되는데, 하지만 이 문제들이 어때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에 보시면 노사협의제는 기업의 경영이나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이 노사 간 얘가 공통, 어떻게 보면 이게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키워드. 공통되는 노사가 공통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상호 이해를 토대로 협력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노사 협의 제도까지 한번 같이 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